네, 안녕하세요. 2% 종부세한 폐기 공제 기준만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이런 기사가 떴는데, 여기 보면 뭐 기재위 조세 속에서 여야 합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쭉 보면은 어쨌든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르니까 원래 종부세라는 게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겠다는 건데, 뭐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르니까 이 고가주택 기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9억 원 이상 되면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종부세를 걷었는데, 뭐 세월 지나다 보니까 9억이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 일반 그냥 중간 정도 사는 사람들한테 종부세 걷는 거 취지 맞지 않는다. 그러면 9억이 아니고 더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더 종부세를 걷자.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건데, 이걸 뭐 공시가 상위 2%로 할지 뭐 금액으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뭐 국회의원 간에 논의가 있다가 2%로 하기로 했다가, 말하자면 2% 보다 비싼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세 부동산세를 매기자라고 했다가, 국민의힘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그냥 퍼센테로 하지 말고 그냥 현재 9% 9억인데 현재 9억인데 그거를 11억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종부세를 물리자라는 식으로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대한민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실 기사는요, 제가 부동산 기사를 꼼꼼하게 보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수박 겉핥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기자님들도 정확하게 완전히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뭐 이 기사가 저 기사를 조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베낀다기보다는 좀 참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 좀 깊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기사만 보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를 때도 많고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들어가면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라고 뭐 네이버나 다음에다 치시고 들어가면 입법 예고 말고 의안정보라고 있어요. 의안정보라고 들어가면 지금 의안명에다가 치시면 이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다 법이니까 이제 입법안, 법률안이 다 상정이 된단 말이죠. 한번 쳐볼게요. 한번 쳐보시면 종합부동산세법 딱 쳐요. 딱 치면 검색을 누르면 여기 뭐 이낙연 의원, 뭐 이태영호, 뭐 유동수, 윤희숙 쭉쭉쭉쭉 개정안들이 쭉 나오고, 뭐 소관이 심사, 유동수 의원 이건 소관이 접수만 된 거고, 소관이라는 게 이제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국회 우리 가끔 테레 보면은 막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표결하잖아요. 거기가 본회의고, 그 밑에 본회의에서 모든 법률안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상임위라고 있어요. 뭐 국토교통부 상임위, 무슨 상임위, 뭐 국방 상임위, 뭐 정보 상임위, 그 밑에 또 소위원회들이 있어요. 그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대로 보통 많이 따라가거든요. 아주 첨예한 의견 다툼이 여야 간에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소관이 접수된 거 말고 소관이 심사된 거, 여기 소관이 심사돼 있죠. 이 유동수 의원안, 요게 그거예요. 지금 이 기사에서 봤던 거 2%로 할지 뭐 11억으로 할지 그 아니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나오죠. 조세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 합의했다는 게 여기 보시면 이거죠. 소위원회에서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 접수가 아니고 심사, 유동수 의원 심사 있죠? 이 심사에서 11억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보시면 여기 의안 원문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법을 바꿀지 원문을 내는 거예요. 원문을 내서 파일 열기 눌러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제 이 유튜브를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제가 30대 끝자락에 있는 상황인데,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10대, 20대와 30대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변호사로 지금 10년차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공인중개사로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2030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너무 힘들어하고, 저 역시도 집을 샀지만 굉장히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막막함 속에서 정말 좀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주 힘겹게 집을 장만을 했고, 지금 10대 아직 어려서 뭐 생각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고 30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토지제도를 잘 알아야 돼요. 토지제도라는 건 그 법이란 말이에요. 법. 우리나라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수능 볼 때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공부를 하고 저 때만 해도 국사에서 12문제 나왔는데 토지제도가 3문제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4분의 1의 비중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게 나왔어요. 그거는 뭐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 현재 사는 우리나라 토지제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소외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를 잘 따라오시면 어쨌든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법률안이 발의돼갖고 법이 되고 그게 우리나라 토지제도를 구성하고 이 법에 맞게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의 부를 늘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돈이라는 게 없으면 돈 없이 정말 나 혼자 뭐 선비처럼 살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돈을 뭐 그렇다고 뭐 사기쳐서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토지제도를 잘 파악하면 돈을 벌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법 제가 설명드리려고 켰으니까 들어보시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나오죠. 과세기준금액 9억 원이 도입된 게 2009년인데 벌써 10년이 지나가지고 너무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그러니까는 뭐 일반 서민이 사는 아파트까지 다 종부세 내고 있다. 그러니까 종부세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원래 잘 사는 사람만 걷기로 했는데 못 사는 사람들 다 돈을 걷으니까 한마디로 공시가격을 올리자. 2% 올리자고 이제 유동수 의원이 해서 발의를 했는데 아까 말한 그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2% 말고 11억으로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위 2%가 한 11억 정도 돼요, 공시가가. 근데 공시가가 11억이면요, 그냥 우리 아파트 11억이 아니에요. 보통 한 7, 80%밖에 반영을 못 하니까 한 11억 정도 되면은 한 17,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주택이 맞죠. 17, 8억이면은 지금 뭐 강남에 어느 정도 좀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들이랑 뭐 마포, 용산, 이 정도 아파트들 한 20평대에서 30평대 초봉대 그 정도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겠다라는 건데 보시면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어떻게 바꾸겠느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 1항 법문 중 금액에서 6억 원을 8조 1항 법문 볼까요? 8조 1항 법문 8조 1항 보시면은 종부세 치면 여기 나와요. 제가 이미 해놨어요. 8조 1항 본문이죠. 이게 본문이에요. 8조 이게 1항이고요. 8조 1항 본문인데 본문에 과세표준은 납세분자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6억 원을 이게 여기에요. 보시면 금액에서 6억 원을 이 부분을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금액은 냅두고 금액에서 6억, 이 6억 원 부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다음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다. 그래서 1호, 2호 이렇게 신설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는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금액 이거를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겠다. 여기 빼겠다는 말은 없지만 빼겠다는 말은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가보면 공제한다고 돼 있어요.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라고 돼 있잖아요. 공제라는 게 뺀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6억 원을 뺀다고 돼 있는데 지금 법률 안에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뺀다는 거죠. 근데 이 100분의 2가 한 10억 얼마 돼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11억으로 이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 입장에서 유리하죠. 세금 조금만 더 되니까. 예컨대 이 금액이 뭐 20억이다. 그러면 공제 금액이 20억이니까 과세 표준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작아지면은 세율을 곱해도 조금만 내니까 국민은 유리한데 한나라당은 이걸 처음에 12억으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100분의 2라고 하지 말고 이게 한 10억 얼마 돼요. 10억 5천이라고 가정하면 한나라당은 국민의힘은 12억으로 주장했어요. 12억으로 하면 세금이 줄어들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다. 이제 이걸 주장하다가 이제 절충해서 11억으로 합의를 봤다는 얘기예요. 11억으로 봐도 사실은 억 원 미만은 반올림하니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11억으로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안정성을 주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1호 외의 경우 6억 원. 이거는 1호는 뭐예요? 1세대 1주택자는 말하자면은 11억을 빼고 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주고
1호 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6억 원만 빼갖고 과세 표준을 좀 크게 만들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을 더 우대하겠다. 근데 보면 옛날에도 1세대 그러니까 그 변경되기 전에도 보면은 이 6억 원은 계속 6억 원이에요. 단지 1세대 1주택자만 옛날에는 9억 원을 공개했는데 3억 원 빼고 6억 원 또 빼니까 9억 원을 뺐죠. 근데 11억을 빼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원칙적으로 그 여기 이 입법 취지에 따르면은 사실은 1세대 1주택자든 1세대 다주택자든 어쨌든 계속 그 원래 비싼 부자들한테만 돈을 세금을 걷겠다는 거였으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주택자에 대해서만 9억을 11억으로 올려주고 그 다주택자는 그냥 6억 원 그대로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더 불리하게 하겠다. 그럼 결국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화되는 거고 똘똘한 한 채면은 하여튼 비싼 지역은 한 채밖에 못 가지니까 비싼 지역은 계속 가지려고 하니까 더 비싸지고 비싸지 않은 지역은 좀 더 수요가 떨어지니까 더 약간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렇게 됐다는 거고 뭐 이거는 뭐 금액은 3년마다 조정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니까 3년마다 조정을 해서 이제 11억으로 할지 12억으로 할지 이렇게 조정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납부 유예인데요. 이거 보면은 만 60세 이상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종부세 내기 어렵다고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은퇴해서 돈도 없는데 무슨 종부세 내라고 하니까 종부세 내지 말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나 아니면은 나중에 돈 생기면은 내라 그래서 납부 유예를 하는 제도를 넣은 거예요. 그럼 뭐 보면은 뭐 납세 의무자가 사망하거나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그 상속인은 그때 돼서 그 밀린 종부세를 내라라고 이제 해놓은 그런 조항인데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여튼 어쨌든 연세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나라가 배려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배려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도 배려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2030이나 이제 10대 젊은 층들도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어쨌든 그 자기 세대가 속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민주주의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목소리를 강하게 내셔야 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도 나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내시는 게 맞고 또 2030도 정말 너무 월급은 오르지 않고 아파트 값은 많이 오르고 힘들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목소리를 내서 그 목소리가 절충이 돼가지고 균형을 이뤄가는 게 바람직하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느 세대가 희생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러면 뭐 망가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제가 이 기사 아까 보여드렸죠? 이 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기사를 진짜 대한민국 홈페이지에 국회 홈페이지에 가갖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어떤 내용인지 분명히 알아서 대한민국 현대 시대의 토지들을 이해한 다음에 지금같이 투자가 중요해진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국사 문제 몇 문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토지제도를 파악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기사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보셔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자신 있게 투자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